리액트의 핵심은 프롭스, 스테이트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을 잘 제어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핵심을 하루 만에 깨닫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수업을 해보시면서 잘 안 되더라도 오늘은 잘 안 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니까 너무 막 이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놓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몇 번 이렇게 뭐 보고 오늘 봤다가 안 되면 뭐 일주일 있다 또 보고 뭐 그러다 보면 언젠가 또 깨닫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수업 안에 이해를 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프롭스, 스테이트, 라이프 사이클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는 개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괜찮고요. 어쨌든 20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프롭스가 있고 스테이트가 있는데 먼저 프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부모 컨테이너로부터 받은 데이터라고 되어 있고요. 쓰기는 불가능하지만 읽기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프로프 타입스를 통해서 데이터형 체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먼저 이제 부모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죠. 이 뭐길래 부모 자식 얘기가 나오는 걸까라고 먼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 to-do.js 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얘는 어딘가에서 임포트를 하고 있죠. 얘가 일종의 부모가 될 거고요. to-do 컴포넌트 기준으로 add era의 기준에서는 얘를 부르고 있는 곳이 있죠. 얘가 얘죠. 그러면은 얘 기준으로는 얘가 부모인 거예요. 요 부모 컴포넌트가 to-do.js인 거고 자식 컴포넌트가 title, to-do li, add li가 되는 거죠. 얘는 자식들, 얘는 부모. 근데 요 안에서 또 뭔가 쪼개지면 또 뭐 관점에 따라서 얘가 또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점에 맞게 이제 뭐 부모 자식은 계속 변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근데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받을 거예요. 어떤 데이터냐면 이렇게 그 글로벌 스코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텍스트라는 변수나 그 다음에 요 배열 변수들을 현재는 클래스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전부 다 부모 컴포넌트 즉 컨테이너에 다 변수 이관을 해서 얘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의 주인은 사실 부모예요. 이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부모 데이터를 자식에게 주입하는 그런 케이스로 리팩토링을 할 건데 이때 자식 입장, 즉 타이틀이나 혹은 to-do li, 자식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부모로 받은 데이터를 리드는 가능하지만 라이트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준 건 그냥 써라. 이게 리액트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바꾸고 자식도 바꾸세요라고 리액트가 개발이 되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하겠지만 부모가 준 건 자식은 그냥 쓴다가 리액트의 철학이에요. 각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잖아요. 사실 또 넘버는 왜 넘버인가요? 약간 이런 질문이긴 한데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기 때문에 약간 받아들이기 거북하시더라도 일단은 그건 그렇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한번 선언이 된 건 절대 안 바뀌냐 그건 또 아니고요. 수정이 필요한 순간이 되면 자식이 부모한테 이거 수정해 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콜백 펑션이라고 하죠. 콜백 펑션을 통해서 부모에게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부모가 이제 콜백을 수신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콜백 함수를 받고 실행을 해서 결국 변화가 되는 건 결국 부모에서 또 바뀌긴 해요. 부모가 그 데이터의 주인이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정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읽기는 자식 컴포넌트 기준에서는 읽기만 가능하다가 리액트의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프 타입스를 통해서 데이터형 체크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10번째 장에 있는 프로프 타입스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테이트는 각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컴포넌트마다 상태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 상태는 그냥 저희 굉장히 그 개발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냥 저희 몸 상태라고 하죠. 컴퓨터 상태라고 하죠. 이게 대명사거든요. 그냥 일반 물체가 가질 수 있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addli라는 컴포넌트도 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고 그만의 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고 타이틀도 그만의 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컴포넌트마다 개별 스테이트를 정의할 수 있는 게 그 컴포넌트의 생성자겠죠. 생성자에서 저 예시예요. 안 쓰셔도 돼요. this state는 뭔가 이런 식으로 각 컴포넌트마다의 상태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는 다른 곳에 있어서 뭔가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뭐 분기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컴포넌트 안에서 변경이 가능한 데이터는 스테이트예요. 얘는 쓰기가 가능해요. 이것 자체는 이제 쓰기가 가능한데 아까 여기에서 쓰기가 가능한데 저희 그 OOP 한번 뭐 배우셨을 때 뭐 게터 세터가 있다는 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사실 자바스크립트도 네이티브에서 뭐 이너 HTML은 이너 텍스트라고 할까요? 텍스트는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너 텍스트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얘를 사실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지금 세터를 호출한 거거든요. 세터를 ES5 그 스펙을 보시면 getter, setter, MDN 이게 스펙으로 이미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흔히 쓰고 있는 게 지금 getter, setter를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커스텀한 get을 쓰고 있는 건데 여기 있다. 얘를 보면 좋겠네요. 저희가 뭐 도큐먼트로부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올 때 그냥 점으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예를 들어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d에서 어떤 돔을 얻고 그 선택된 것에 점 id, 점 클래스만 해도 뭔가 이렇게 리턴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돔 그 기본 프로토콜을 보시면 이런 get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단지 저희는 인터페이스만 쓰는 거죠. 이 내부적으로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뭐 브라우저를 까서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까서 보면 이런 식으로 get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딱히 get 뭐 푸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렇게 푸를 하면 얘가 자동으로 get이구나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set도 셋은 아까 제가 콘솔에서 잠깐 예시를 보여드렸던 요 inner HTML은 뭐 이것도 세터를 결국 호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etter와 setter가 이미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커스텀한 라이브러리를 한번 직접 개발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용자들에게 이제 getter, setter를 내어줘야겠죠. 어떨 때는 getter를 쓰고 어떨 때는 setter를 쓰고 그런 걸 할 때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실 때 이런 거를 사용하셔서 직접 개발해 보시면 좀 더 기분이 좋으실 수도 있고 혹은 뭐 스크립트를 그 용도에 맞게끔 잘 쓰신 걸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아무튼 이 얘기 왜 나왔더라? 그렇죠. 여기 스테이트가 있는데 요것을 갱신하고 싶으실 때에는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제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거는 그 코드에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울 내용입니다. 특정 엘리먼트를 클릭했을 때 상태를 바꾸고 싶다. 이게 제 니즈예요. 지금 처음에 A라는 키에다가 1이라는 밸류를 매핑했는데 어떤 걸 클릭했을 때 A라는 키의 값을 2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제가 지금
스테이트는 새로운 객체를 할당했죠. 이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액트에서는 스테이트를 갱신할 때 세터를 제공해줘요. 여기에서 세터는 근데 사실 아까랑 좀 별개의 내용이긴 한데 제가 그 내용을 그냥 스크립트 좀 홍보하려고 그냥 꺼내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리액트에서 setState라는 메소드를 제공해줘요. 이런 걸 써서 요 밸류를 바꾸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또 리액트 코어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지금 이 to-do li라는 것도 렌더 메소드가 한번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실행이 다 됐어요. 실행이 다 됐는데 근데 요 onClick 엘리먼트가 삭제를 눌렀을 때 실행이 된다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setState를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상태를 바꿨어요. 이 컴포넌트의 상태를 바꿨으면 리액트가 지금 코어 내에서 짜여져 있는 그 메커니즘이 setState가 실행되면 무조건 렌더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상태가 바뀌면 이 컴포넌트는 자동으로 또 갱신된다, 뷰가 갱신된다. 요 문장 자체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 자체가 setState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렌더가 한 번 더 실행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렌더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실행되냐 이게 아니라 이 실행이 될 때 버추얼 돔에 의해서 한번 그렸던 것과 동일한 건 그대로 있고요. 그 안에서 만약에 diff가 생겼을 때 걔만 이렇게 쏙 바뀌는 형태로 리액트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자꾸 jQuery 웨이로 생각을 하셔서 아니 setState에서 렌더 실행되면 여기 있는 거 다 계속 뭐 반복문 돌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리얼돔을 바탕으로 개발될 때는 당연히 그렇겠죠. 리얼돔을 바탕이면 직접 돔에 참조를 해가지고 뭐 다 뭐 어펜드를 하고 이너 HTML을 다 뭐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리액트는 직접 돔을 지금 건들지를 않는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setState를 할 때는 자동으로 얘가 그려진 걸 재활용해서 바뀐 부분만 이렇게 쏙쏙쏙 이렇게 치환이 되는 그런 디프 체크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다 그려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스테이트를 컨스트럭터에서 한번 정의를 하고 만약에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setState를 써야 된다라는 거. 이런 방식으로 스테이트를 서로 다른 객체죠. 여기서 지금 객체를 리터럴로 한번 뉴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기 때문에 메모리에 어떤 주소를 먹을 건데 여기에다 다른 주소를 지금 매핑을 하는 거잖아요.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런 요게 날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권장하지 않고요. 애초에 틀렸다고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setState를 반드시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setState 메소드를 통해서 뷰가 갱신이 되기 때문에 컴포넌트에서는 스테이트를 최소한으로 사용되기를 또 권장해요. 만약에 뭐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막 얘를 뭐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면 렌더가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로직들 사이사이에 뭐 얘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뭐 특정 템프 값에다가 담았다가 마지막에 this.setState를 한 번만 탁 실행하는 게 아주 좋은 경우의 수라고 지금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로직은 최대한 컨테이너에서 담당하기를 추천하고 있는 게 만약에 이제 컴포넌트 내에서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아니라 컴포넌트 내에서 this.setState를 막 해버리면 현재는 이제 투두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컴포넌트가 개발이 되었지만 얘가 만약에 다른 뷰에서 재활용이 필요해서 쓰고 있는데 this.setState가 필요가 없는데 얘가 강제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똑같은 게 뭐 그려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또 막 필요하는 그런 로직들이 추가가 되니까 가능하면 컨테이너에서 그 로직을 수행하기를 최대한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props와 state에 대한 개념은 이렇고요. 뭐 사실 개념적인 내용만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걸 눈으로 이제 코드로 봐야 아 이게 props구나 이게 state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